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리더십을 충전해 드리는 리차지 유어 리더십. 오늘 모신 분은 윤코치 연구소의 우리 윤용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윤 대표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본인 소개 좀 짤막하게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영돈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7년 동안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오늘 계속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를 어떻게 7년이나 쓰셨어요? 중간에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힘들다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힘들 때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또 독자들이 또 언제 나오냐 여쭤보기도 하시고 채용 트렌드에 관련된 강의나 컨퍼런스에 자꾸 불러주시다 보니까 제가 쓰임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모임에서 대표님을 뵀는데 약간 좌장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들으면서 귀를 쫑긋 하고 이렇게 듣는데 적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강의하고 이런 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분을 좀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 얻은 점이 많아서 그래서 대표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채용 전문가시고 최근에 채용과 관련된 이 환경이 뭐 엄청 변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좀 뭐 어떻게 좀 변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요즘 채용은 이 빙하기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빙하기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지각 변동기라고 봐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채용의 중심이 옛날에는 스펙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떤 스킬이 있고 스펙을 체크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이 사람이 그런 성과를 내느냐 이런 성과 검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공채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공채가 거의 종말이 됐고요. 거의 다 지금 대기업 중에 대부분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채용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2번 정도만 준비하면 되니까 준비하기도 쉬웠고요. 지금은 수시 채용으로 그냥 되고 나서 취업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언제 어디서 뽑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이게 금방 일주일 지났는데 금방 마감됐다고 하니 이게 상당히 지원하는 사람도 어려워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채용이라는 게 한자로 채자는 뽑는 거고요. 용은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채용이 중요해졌다면 지금은 영입으로 가서 인재 영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영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모셔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뽑는다라는 우리가 중심이 됐다라는 관점이라면 이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뽑고 그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Z세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Z세대들은 되게 자기 주도성이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어떤 관계를 맺어도 우리가 관계를 끊는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고 손절이라는 말도 우리 사람에게 쓰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손절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손절과 관련된 콘텐츠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이 채용이라는 게 바로 조직에 들어오는데 관문이 되잖아요. 채용이. 그리고 채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사에서는 그걸 많이 투자도 그렇게 많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이제 핀셋 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핀셋 들어봤습니다. 의사가 쓰는 핀셋이라는 게 정말 지금 디테일하게 몇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소규모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에 이제 키워드 중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컴송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컴송이요? 예. 인문학을 전공한 게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문송이라는 말을 썼었죠. 근데 이제 AI가 나오니까요. 지금은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컴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채용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는 4개월간 인턴십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는 고졸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근데 이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냐.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쓰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로 지금 하고 있냐면 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2025년에 특성화 채용 연계 인턴십을 했어요. 특성화 3학년 되는 아이들 졸업생 예정대들을 실제 실무와 연관시켜서 교육시키고 그중에 우리 팀에 많고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 연계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서 10년간 마이스터고서부터 시작해서 직무 검사하고 실제 이 사람이 그런 퍼포먼스를 아느냐를 우리가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스펙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과를 검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단순히 학력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과를 내고 있느냐, 업무 수행을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취업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뿐만이 아니라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팀핏이라는 것도 봐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컬처 핏을 많이 봤다면 요즘에는 팀핏이 중요하다고 말씀인데 그게 어떤 의미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 조직에서 가장 문제가요. 이 신입 사원들이요. 퇴사율이 높아요. 근데 뽑을 때서부터 너무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일하는 건 팀 위주로 일하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팀핏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빨리 온보딩이 됩니다. 반대로 컬처핏으로 뽑으면 이 온보딩이 잘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첫 번째 빠른 온보딩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팀의 분위기나 그 팀의 하는 역할에 따라서 팀핏이 달라요. 맞아요, 다르죠. 근데 컬처핏으로 너무 브로드하게 사람을 뽑다 보면 우리가 정말 거기에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사람을 뽑았다가 잘못 뽑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팀의 스타일에 맞는 팀핏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팀핏으로 뽑는다라는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제일 먼저 우리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단지 직무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롤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팀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부분은 강한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직무 기술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잡은 다음 그 다음에 채용 구고를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GD부터 잘못 정리가 되고 그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뽑을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면접을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면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그냥 협력이라고 해서 조금 도와주는 역할만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들어오면요.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이라는 건 뭐냐면 한 몸이 돼가지고 마치 그냥 우리가 연주할 때 지휘자에 맞춰서 연주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냥 조금 도와줄 만한 사람이 와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못 낸다면 결국에 우리 팀에 대한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최복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최복동? 최복동이 뭡니까?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다. 대표님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채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취업하는 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예전에는 기업이 어떤 스펙을 보고 이런 거 봤다면 요즘 좀 기준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요즘 기업이 이런 기준으로 뽑는구나라는 걸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더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제 가장 달라진 기준이 이 보유 역량보다 당장 쓸 수 있는 스킬로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자격이 보유했느냐가 중요한다면 제가 이 말은 좀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밀고 있는 건데요. 즉투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투가인. 즉투가인이라는 게 뭐냐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즉시 투입해가지고 본인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여기 즉투가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옛날에 육성을 많이 해서 우리가 HRD를 많이 했었더군요. 근데 이거보다 요즘은 즉전력이라고 해서 이 즉시 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실전감이라고 해서 실전을 많이 해본
감각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요즘 감각이라는 말이 많이 뜹니다. 이 감각이라는 뜻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AI는 오감을 아직 활용 못하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엄청 중요해졌다. 이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혼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떤 기술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가 유연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요즘 AI 역량만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 AI가 해버리면 과연 팀워크가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AI가 아직까지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이제 AI가 발전이 하더라도 AI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고 사람만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할 때 특히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성 지능. 이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뭐 AI가 공감력이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공감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공감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부력이라고 봐요. 아부력, 아부 같아, 맞아. 근데 그거를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력이라고 표현해 주니까 그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라는 거는 생각을 지배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명명할 때도 함부로 명명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것도 요즘 저는 글을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에서 글을 많이 보는데 한 80%가 AI로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보면요. 요즘 지금 젠스파크나 클로드로 쓰거나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보면 이거는 거의 뭐로 만들었다. 거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형화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본인이 좀 가공하고 인간의 터치가 필요하다. 휴먼 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저도 AI를 많이 돌려보더라고요. 왜 AI를 돌리냐면 혹시 제가 AI랑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전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AI를 먼저 돌려보고 AI가 얘기하는 건 최대한 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뭘 중요시하라고 하냐면 보편성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성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편성의 함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정말 특수성이 중요해요. 나만이 경험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끄집어내야지 자기만의 유니크한 그리고 자기만의 오리지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서 AI가 다 해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을 우리가 갖고 간다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꾸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대로만 살면 성격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품으로 사셔야 돼요. 성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EQ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경력 기술서를 넘어서 경험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입은 자기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적자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